당원을 고치려면 전국위가 소집돼야 되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막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직무대행이 맡아 회의 주제. 당원당규 개정하자. 서병수 전국위 의장. 잘못된 절차와 과정 2번 실수 안 된다. 상임 전국위 소집 안 하겠다. 전국위 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의원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2번 실수 또는 2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고위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뜻대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론을 얻은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이고 전국위 의장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수 의장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회 보시는 것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센 발언했어요. 서병수 의장이 거부하면 부의장이 대신 보면 된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전국위 의장, 서병수 의장은 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서병수 의장이 아마 사회를 보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넘는 기간 동안 이 집권 여당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마 의아해 하실 텐데 지금 이 모습의 본질은 사실은 권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고 벌이고 있는 권력 싸움이냐면 결국은 2024년도 총선에 대한 공천권,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고 있는 권력 싸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병수 의원과 소위 말해서 권성동, 장제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친박, 비박, 또 친박, 친이로 나눠서 이제 싸웠던 대표적인 두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서병수 의장이 사회를 보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을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 체리 따봉 이것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50%의 책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5%의 책임.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25%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은 저는 집권 여당의 이 지금 무질서한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의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불개입 선언과 당무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저는 그 책임에 맞는 그 원인 제공에 맞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면은 저는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부여한 어떤 책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 빨리 좀 이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그리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국민들께 하루빨리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 소집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 부의장이 하면 된다. 거의 당신 나와 수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비대위를 또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정아 의원님 네. 추석 전에 빠르게 당원 바꾸고 비대위 꾸리겠다. 일단 전국이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지금 서병수 장께서 저렇게 반응을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 없어요. 지금 방법 없다. 권성동 대표는 뭐 부의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규를 제대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비대위도 다 뭐 기등을 못 하는 거고 과거 3명 남은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초까지 상황이 정리되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서병수 장께서 사회를 못 보신다라고 하면 그 수밖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다른 수 하나 있잖아요. 서병수 의원이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원내대표 새로 뽑자. 뭐 이 주장 아닙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는데 당원 당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들어오면 예.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원 당규를 전제해서 바꿔서 당내에서 비상 상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법원의 판단과 달리 당내에서 규정해 놓지 않으면 똑같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금의 비대위 절차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느냐 아니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느냐 이거는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의 시차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걸 택하는 게 더 나은 길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같이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 더 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차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원을 바꾸고 이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 원내대표가 당원을 바꾸고 비대위를 소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당원이 바뀔 테니까 새 원내대표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을 늦추는 게 무서워서 원내대표를 안 바꾸느냐? 결국 네네. 열을 늦어지는 거 감수하고 원내대표 바꾸느냐? 그 차이밖에 없군요. 지금 제 계산상으로 보면 그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열흘 차이. 근데 열흘 일주일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빨리 지어가지고 일주일 미리 준공을 했어요. 근데 집이 폭우에 무너졌어요. 그럼 언젠가는 무너져요. 밑에 사상누각이 돼가지고 모래로 위에다 져서.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나 열흘이 걸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원내대표가 없으면 사령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일단요.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이준석 대표가 인용이 되면서 가처분에서 이기면서 원래대로는 원래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최고위원회 거의 해산됐잖아요. 지금 주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됐어요. 이건 국민의힘의 완전한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갖고 비상 상황일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비대위 구성하면 법적으로 제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준석 대표 아무리 가처분해도 인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의 최고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 상태가 공백이 일주일이나 열흘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돌팔 매질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저는 약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갔으면 시점이 늦어질수록 굉장히 윤핵관이랄지 그런 공격받게 되고 국민의힘이 오합 지졸로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로 잘못된 집을 이준석 돌팔 매질로 무너지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쭉 국민의힘 내부랄지 외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윤핵관들의 존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랄지 아마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 제대로 원칙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뭔가 편법으로 가지 않고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봉책으로 그냥 대충 가서 대충 뭐 총선 치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당에 해악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절대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이 아니라 광삼이 형한테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지금 구성돼 있는 비대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빨리 새로운 지도 체제가 와서 빨리 저도 이 짐을 좀 덜고 싶어요. 뭐 이거 갖고 계속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원들도 지금 속마음은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누가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빨리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광삼이 형이 그냥 뭐 열흘 넘어도 아니 한 달 더 넘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잔인하다.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잔인하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광삼이 형 너무 잔인하다. 두 번째는 자 지금 청와대가 인적 개편에 들어가서 무언가 쇄신을 계속 하고 예. 있으려고 해요. 그 템포에 맞춰서 당도 빨리 뭔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당이 정리가 지도 체제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빨리 지도 체제가 나와서 추석 때 국민들이 볼 때 아 용산도 바뀌고 저기 국민의힘도 바뀌고 뭐 이런 민심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지. 지금 저희가 계산상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비대위를 가는 게 열흘이면 된다라고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 사이에 무슨 돌발 예. 변수가 생길 줄 알아요? 그게 마치 한 달 넘어가고 두 달이 또 늦춰진다. 그러면은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지질하게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어차피 새 비대위 꾸려지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할 거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걸 전제로 예. 한다면 저는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양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 둘 다 똑같다. 그만들 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 김태흠 지사 친정집인 안장판. 권 원내대표 사퇴하고 이 전 대표 감싸는 분들도 제발 정신 차리라 라는 양비록적인 비판도 나옵니다.